예, 반갑습니다. 교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미국이 그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9월 달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뭐 기술주주로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지금 박스 크게 밀진 않았습니다. 지난주 밀었다가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발표하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예, 뭐 다음 달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사라지면서 시장이 조금 영향을 좀 받겠죠. 예, 거기다 이번 주가 이제 옵션 만기 주간이고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강했다 오후 땅에 밀렸던 것은 아마 그런 좀 부담감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CPI 결과까지 일단 확인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모레 그 만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그 방전됐던 그 2차 전지가 지금 빠르게 충전이 되면서 좀 V자로 좀 치고 오는 종목이 많이 있고, 또 종목이 이제 확산세가 지금 많이 있는데, 네, 오늘도 뭐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종목별 그 대차 잔고, 증감 추이를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빠르게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들 종목군들이 먼저 치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만, 이제 어항석 금붕어 패턴, 뭐 엔캠이라든지, 뭐 SDI는 계속 이제 올라서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괜찮죠.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가 또 강세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체 잔고 저희가 분석해봤고, 8월 중순이니까 이제 또 공매도가 종목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의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오늘 그 강의 제목은 2차 전지 공매도 뚫고 하이킥. 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분석 데이터를. 종목마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 SDI, 에코 BM 외에 종목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그 제 유튜브 이제 댓글에 보면은 어떤 이제 그 회원님께서는, 무료 회원님께서는 손실이 1억이었는데 지금 주가 이제 반등 나오면서 막 2천만 원으로 감소했고, 또 이제 5월달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대부분 종목군들이 뭐 수익이고, 아무튼 또 이제 고점에서 많이 물렸던 분들도 그 지난 5월 대비해서는 좀 손실률이 좀 많이 좀 낮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다른 그 카드를 선택할 게 없어요. 예,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2차 전지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예, 조방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좀 기다리시면,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분명히 100% 수익 전환될 겁니다. 지금부터 너무 그 잔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유했으니까 꾸준히 좀 기다리시고요. 여유 되시면 눌림 줄 때 좀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고, 예, 독종 정신으로,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무조건 독종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끝까지 버틴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댓글에, 예, 채팅창에 독종이라고 한 번씩, 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좀 보죠. 제가 그전에도 이제 2차 전지가 악재는 둔감하고 호재는 민감하고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원래 지난주에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이 더 많아가지고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2차 전지 월별 수출액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산자부에서 발표하는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금액이 좀 한 20% 감소했습니다. 수출액 자체가. 예, 그냥 5월달, 6월달, 7월달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1월달하고 5월달이 이제 수출액이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5억 2,400만 달러. 7월달은 5억 8,300만 달러.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1월과 5월 대비해서는 더 낮아지지는 않더라. 6월부터는 이제 6월 대비해서는 낮아지고, 작년 대비해서도 저 금액이 좀 한 20% 수출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제가 앞서 말드렸지 않습니까?
예, 악재에는 민감하고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하다. 그죠? 예. 수출액이 이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제 반영되고 움직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증감률을 보게 되면, 그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플러스 전환되면서 한 13.7% 정도 늘었어요, 수출액이. 예. 근데 지금 5월, 6월, 7월, 그러니까 수출 증감률이 뭐 3개월 연속 계속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7월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1% 수출 증감률이 낮아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건대로 이제 수출 증가율이 낮아졌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뭐 LG엔솔부터 해가지고 그 삼성 SDI 그리고 뭐 SK온, 미국 공장을 지금 가동시키지 않습니까? 미국 공장. 그죠? 예, 그러니까 직접 미국 내 생산한 그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 포함하게 되면 감소는 안 했는데, 예,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수출하는 것은 좀 감소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증가액과 증가율이 일단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2분기 실적이 뭐 LNF라든지 뭐 기타 다른 종목군들 조금 이제 크게 안 좋게 나온 종목군들도 오히려 치고 올라가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보다, 예,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좀 증가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뚫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악재는 반영되고, 어제 같은 경우 그 중국 CATL에서 리튬 강산 한 군데, 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생산 중단을 일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막 엔캠 같은 경우 막 장기에 급등 나오고 에코프로 BM부터 소재 중에 급등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또 이따 설명드릴게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지난주 후반부터 금요일부터 뭔가 큰 변화가 생겼는데,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수급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수출, 우리나라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15개 품목이 이렇게 됩니다. 선박, 요즘 선박 괜찮죠? 선박이 전체 수출 대비해서 가장 높은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24.2%, 7월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이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HBM 때문에 그렇죠. AI.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드렸던, 이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예, 지난번에 한번 차익하신 분들은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뭐 재매수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61선에서 터닝 포인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저점은 다져가는 뭐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출이 지금 줄면은 한 18%, 막 19% 정도? 예, 또 이제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6, 7%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미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HBM 그 AI 때문에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꾸준하게 늘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제 좀 포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반도체가 뭐 30%, 40% 늘어나지 않겠죠. 근데 선박 같은 경우는 3.7% 정도 차지합니다. 선박이. 최근에 조선주가 상당히 강한데, 2년 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 때 그때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한 2%, 한 1.7%밖에 안 됐어요. 선박이. 수출 비중이. 원래 선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글로벌 1위였지 않습니까? 2007년도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때는 선박 비중이 수출 비중이 한 12%였어요. 12%. 12%에서 중국 때문에 쭉 밀면서 2년 전에 주가 바닥이었을 때는 한 1.7%까지 밀었었거든요. 2년 만에 이제 선박 수출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더니 3.7%. 물론 3.7%가 지금 전체 대비해서는 크지가 않습니다만은, 근데 재작년 대비해서는 2배 늘었다는 증가율이.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2차전지, 지금 2차전지가 7월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체 수출액 대비해서 1%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안 돼요. 가전이 한 1%밖에 안 되고,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하향 산업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섬유 같은 경우 1.4%밖에 안 돼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1.6%. 여기서 더 늘진 않겠죠. 왜? 컴퓨터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 기업들, 후발 국가에서 이제 치고 올라와 쓰고 있고, 뭐 중국부터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치고 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럴 종목군들은 이제 더 치고 하지 못해요. 이들 품목들은. 바이오 같은 경우 한 1.9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세계적 수준이니까 신약 기술 개발력이 앞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무궁한 시장 성장성이 남아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도 이제 많이 수출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한 10% 조금 상회하는 수준 정도? 거기서도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보실 때 향후에 예, 전체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만한 품목, 섹터, 그들 종목군들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 선박 같은 경우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1.7%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전체 비중 대비해서는 크게 차지 않아요. 3.7%니까 7월 기준 했을 때. 물론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2년 전 대비해서 지금 3.7%입니다만 이게 2배 증가한 거거든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께 비유해가지고 만약에 2차 전지 이제 1%예요, 1%. 예? 글로벌 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그죠? 근데 2차 전지가 여기 1%에도 머물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국내에서도 한경부 장관께서 예, 작년 기준 했을 때 순수 전기차가 70만 대인데 그것을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2030년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 기준 했을 때 순수 전기차 비율이 3% 안팎이거든요. 그럼 2030년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니 10배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2차 전지 수출 비중이 지금 1%밖에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큰 흐름을 고려하건대 이 중에서 2차 전지가 이제 앞으로 수출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 왜? 전기차는 2030년도까지 꾸준하게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확산 속도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글로벌적으로 2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이제 주가 좀 강세였던 이유가 서비스 지역을 계속 이제 넓혀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기차로 또 생산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뭐 환경부에서도 2030년도까지 전기차 점유율이 3%밖에 안 되는데 30%까지 끌어올리면 5년 만에 10배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박처럼 지금 2차 전지가 1%인데 만약에 내년, 내후년에 최소 여러분들께서 한 2, 3%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 전고체 배터리 빠르게 이제 개발하고 기술의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3%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대비해서 3배 늘어나는 거예요. 수출 예? 3% 올려서 3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3배 증가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겠냐고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자고 오면 하지 마시고 좀 고조에 물리신 분들도 이제는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5월 달에 지옥행 마지막 불구덩이 역까지 갔으니까 가서 염라대왕하고 악수하고 왔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상당히 큰 재료가 나왔었고, 또 이번 주에 또 아직도 큰 재료가 더 나왔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국내외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쏟아지는 호재, 양수 겹장. 이것도 상당히 큰 재료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 제가 지난주에 체크해드렸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조금, 승용차 기준에 했을 때 점유율이 30% 될 때까지 지원한다. 대통령이 뭐 50%까지 얘기했으니까 30%까지는 이거는 무조건 저는 뭐 거의 100% 된다 보거든요. 예. 전기차의 40% 원가는 40%가 뭡니까? 예, 배터리죠. 배터리의 또 40%가 뭐예요? 양극재.
옛날에 미국 그 골드러시 때, 예? 미국 서부 개발할 때, 골드러시 때 금강 회사가 금캐는, 예, 강산 회사가 금강 회사보다도 요 금강 회사보다도 요 금강 회사에 팔아먹는 꽃갱이 있죠. 꽃갱이. 그다음에 청바지. 요 꽃갱이 파는 회사하고 청바지 파는 기업들이 돈 더 벌었다고 그러죠. 예, 지금 전기차도 이런 꼴이죠. 현대차, 기아차에서 전기차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40%가 아직까지는 배터리고 그 40%, 또 배터리에 또 40%가 양극재입니다. 예,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요 데이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국토교통부 들어가게 되면 순수 전기차니까 수소차까지 포함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2,100만 대 중에서 30%만 하더라도 얼추 잡아서 700만 대입니다. 700만 대. 700만 대. 여기서 곱하기 배터리 한 대당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잡아도 얼마나 옵니까, 이게?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 2030년까지 기간도 멀지 않아요. 10배 이상 성장하는 산업은 바로 2차 전지 외에는 제가 보건 데는 없습니다. 요게 핵심이다. 자, 근데 뭐가 나왔어요 또? 중국의 CATL에서 대형 리튬 강산 생산 일시 중단. 예, 그래서 업계에 이제 큰 호재라고 그러죠. 어제 그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갔습니다. 이 젠샤오 강산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3%를 차지한다. 이 3%가 여러분 작은 것 같습니까? 네? 네, 우리가 중국의 이춘이 알죠? 이춘이 이제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중국의 이춘이 리튬의 글로벌 수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장이 바로 젠샤오 강산이거든요. 예, 연간 이 젠샤오 강산에서 한 46,000톤 정도 리튬을 생산합니다. 46,000톤. 예, 세계적으로 3%고 중국 총 생산액이 12.5%다. 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상 가버려요, 점상. 탄산리튬 선물 가격 점상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 3%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일단 기사 나오기에는 라이센스 만료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생산을 못하게끔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지난달에. 어차피 그러니까 지난달에 중국 정부에서 공급 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미리 밝혔잖아요. 언제부터? 언제 이후에? 2015년도 11월 이후에 10년 만에. 공급 구조 조정을 한다고 밝혔고, 그게 이제 확실한 내용은 다음 달에 나오겠죠?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는 첨단 산업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태양광이 되겠죠. 이 첨단 산업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이런 뉴스가 나와버리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에 발표했던 중국 정부가 공급 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리튬 강산, 그것도 전 세계에서 한 강구에서 46,000톤 리튬을 생산하는 게 엄청 큰 양이거든요. 이게 바로 나오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겠어요? 중국 정부의 그 공급 구조 조정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를. 물론 이제 산업별로 최대 30%까지 감축을 한다라고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철강을 30% 감축할지, 석탄을 감축할지, 배터리를 감축할지, 전기차를 감축할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젠샤오 강산에서 리튬을 한 3개월 정도 일시 중단한다. 이게 지금 그 젠샤오 강산의 생산 단가가 얼마냐면, 이 젠샤오 강산 같은 경우는 이 리튬 가격에, 어제 요거 저 보여드릴게요. 예,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인데 어제 그 점상 가면서 이 추세선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밀고 나서 여기서 터닝 나오면서 점상으로 갔어요. 근데 아침에 거의 상한가 수준에서 출발해가지고 완전 돌파해 버렸습니다. 오후에 이제 밀리게 했습니다만은. 예.
근데 8만 4천 위안까지 갔었나요? 오늘 아침에? 예, 생산 원가가 10만 위안, 10만 위안. 생산 원가 10만 위안. 근데 지금도 생산 원가도 안 돼요. 손익분기점이 12만 5천 위안.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여기서 눌림 줄 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니트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랬죠. 왜? 중국 정부에서 이미 이제 공급 구조조정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벌써 이쪽이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점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지금 10만 위안인데 지금도 뭐 점으로 어제 가고 오늘도 급등 나왔습니다만 아직 9만 위안 밑에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0만 위안은 그냥 생산 원가니까 그냥 가야 되고 하반기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12만 5천 위안이니까 그 정도 가격 이상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니트가 계속 올라가겠죠. 니트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생산 중단 효과가. 이게 핵심이죠. 또 오늘 강의에. 자, 젠샤오 리튬 강산 생산 중단 효과가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제가 그랬죠. 2차 전지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가격과 제품 공급 가격이 연동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연동되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자, 리튬 가격, 광물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 이 연동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가치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고. 반대로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면 어떻습니까?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소재 업체들 어때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제대로 좀 아셔야 돼요. 따라서 근본의 시에테 젠샤오 리튬 강산 생산 일시 중단 효과는 향후에 리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원가가 10만 위안이니까 손익분기점 12만 5천 위안까지는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 또한 9월에 예정인 뭐뭐뭐뭐뭐 큰 호재로 또 작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일시적으로 3개월 지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소장님, 그 뭐 3개월 일시적으로 생산해서 그 단기적인 호재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공부했죠. 제가 7월 달에. 유럽과 지금, 특히 유럽 지역이 하반기, 상반기에도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뭐 30%, 40% 증가를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은 이제 유로존에 탈퇴했으니까, 독일이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영국은 지금 또 노동당이 또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당 다수당이죠. 또 노동당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을 중시하는 그 당이죠. 상반기 때 영국은 좀 찌글찌글했는데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지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가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상반기보다 좋았는데 하반기 더 좋다. 그리고 이제 공장을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일시 중단을 해버리면 그 다음날 3개월 지났다 가지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가동이 또 안 돼요. 또 시험 가동하고 뭐 하면 또 시간이 걸리죠. 한 달 이상. 거기서 만약 또 다시 또 중단을 또 연기한다 그러면 그보다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이 지금 계속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삼성 SDI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ESS 시장이 이쪽 상당히 좀 크거든요. 엄청 커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ESS 시장이 10기가와트 와우어. 근데 이게 지금 3년 지나니까 올해부터는 최소 50에서 60기가와트 와우. 2027년도까지는 한 60기가와트 와우 이상까지 커진다고 그러죠. 그럼 보통 한 60기가와트 와우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따지면은 한 100만 대분 되거든요. 100만 대분. 물론 이제 9월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폐지되니까 좀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이제 싼 걸 먼저 선호하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한 60, 70%는 개인들이 차량을 사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지원해 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다 지원해 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당시에 보조금 $7,500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그때 전기차 많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거든요. 그 무슨 얘기죠?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또 SUV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죠? SUV 같은 경우는 또 파워가 있어야 되니까 고성능, 우리가 3원계 배터리도 많이 사용하고, 적어도 가격보다는 미국인들은 적어도 성능을 우선시한다는 얘기예요. 성능을. 안 그랬으면 바이든 행정부 때 $7,500 전기차 지원 받을 때 그때 전기차가 많이 팔렸어야죠. 그때 늘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신에 뭐 전기차가 주춤한다 하더라도 ESS 시장이 많이 커나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국의 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발을 못 들여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ESS 관련 기업, 포인이라고 미국 내에서 3위 기업이고 글로벌 4위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법원 파산 신청했잖아요. 왜 파산 신청했습니까? 그동안 중국 부품, 중국 소재, 중국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생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건 잘하고 있어요. 요거는 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아예 그냥 미국에 배터리 전기차 아예 발을 ESS도 포함해가지고 발을 못 붙여놓게끔 지난번에 그 IRA 수정 법안을 한 거거든요.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 그 3위 업체 포인이라는 기업이 파산한 거예요. 그 3위 업체가 파산했으면 그 밑에 하위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파산해버려요. 근데 중국 기업들, 물론 이제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 ESS 전용 그게 이제 좀 사용 가능하겠죠. 근데 연말 지나고 나면 그 재고가 중국산 재고가 이제 소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지금 90%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 ESS 시장을. 근데 그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게 되면 빠르면 하반기부터 우리 LG 엔솔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점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후년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ESS 시장이 전기차 100만 대분 정도 되는 60기가와트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점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거 그죠? 예. 참 이거 뭐 가면 갈수록 뭐 호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호재가. 예,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아무튼 그 독종 정신으로 현재 시장을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좀 기다리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손실료 다 회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딱 결정했으면 다른 쪽으로 지금 어차피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탄 것이다. 호랑이 목덜미 잡고 지금 막 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겁나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낙상해 죽어버리고. 네? 어설프게 또 이제 호랑이 막 어설프게 잡고 있으면 또 호랑이한테 물려 죽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어설픈 종목으로 갈아탔다가는 오히려 더 낭패를 본다.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항상 머피의 법칙이 많이 통하잖아요. 꼭 내가 팔고 나면 급등 나오고 갈아타가지고 그죠? 또 갈아탄 거는 또 급락 나와버려.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건 좀 있죠. 요거는 이제 요건 또 이제 기술적으로 그 이제 5월달 보통 저점이 나왔잖아요. 5월달 주요 종목군들 제가 이제 이것도 분석해봤습니다. 어제까지 기준인데 상승률. 그러니까 2차전지 탑10 지수가 5월 23일 날 저점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까지 한 40% 올라왔어요. 탑10 지수가. 물론 좀 더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 들어오죠. 한 45%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LG엔솔이 5월 23일 날 저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LG엔솔도 원래 이제 한 45%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좀 행보하죠. LG화학 같은 경우가 거의 한 7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한 어제까지 최근에 조정 나오면 지난주부터 52%. 포스코홀딩스도 한 45% 넘게 올랐다가 요즘에 조정 나오면서 31%. 포스코 피체엠이 5월 27일 날 저점 나왔는데 67.9%. 어제까지. 오늘 조금 조정 나왔습니다. 거의 70% 올랐어요. 이 포스코 피체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눈 감고 유상증자 받으시는 겁니다. 0.1초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왜 이렇게 유상증자 조금 해? 제가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풀어드렸잖아요. 제가. 지분 구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으신 분들은 어젠가 그제 유상증자 물량, 신규 상장 들어왔죠. 그죠? 최소한 60% 그거 먹고 들어가는 거죠. 또 유상증자 받기 위해서 공개방송에서 추가 매수 하실 분도 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유상증자 받기 위해서 추가 매수한 것 또한 60% 수익 나요.
유상자 바다 신규 물량도 최소 60-70% 수익 나.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게 안 간다 그랬죠? 한 2달 안팎? 딱 2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익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돈 은행에 2달 돈 넣어놓으시면 은행시 1년 이자가 은행 이자 뭐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2%, 2.5%도 안 됩니다. 그죠? 얘는 2달 만에 그냥 이렇게 수익 주지 않습니까? 유상 받기 위해서 산 물량도 50%, 60% 수익 주고 유상 받은 물량도 그 이상 수익 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이제 분석력이에요. 데이터 매매. SDI 같은 경우 제가 눈 감고 유상 받으시라고 했죠? 그냥 뭐 유상 받은 거 지금 얘는 벌써 지난달에 상장했습니다만은 뭐 40-50% 먹고 들어가면서 유상 받기 위해서 추가 매수한것까지 지금도 이렇게 40-50% 수익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타기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다수의 이제 뭐 시차는 걸리다 하더라도 결국은 갈 자리를 간다. 갈 길을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주식이 맨날 그냥 꽃길만 걸어가겠어요. 꽃길을 걷다가 너덜길도 걷다가 가시밭길도 걷다가 내리막길 갔다가 그죠? 깔딱고개 넘어가게 되면 저기 이제 넓은 평야 상그림에 보이면서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노베이션도 먼저 올랐다 70 올랐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눌림 줄 때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에코비 BM 잘 가고 있죠. LNF는 얘도 70% 넘게 올랐습니다. 예? 제가 공개방송 그랬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제가 진단해드리면서. 엔캡은 6월 18일부터 올랐는데 이 친구도 지금 많이 올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종목의 확산세를 볼 수 있겠고 먼저 올랐던 애들은 눌림 줄 때 후발 기업 때도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순환매 이제 순환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두 종목 들어가실 게 아니고 치킨 게임 이후에는 몇 개월 동안은 순환매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한두 종목 매수할 것을 서너 종목 매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올라온 것도 일부 단기로 한번 끊을 거 끊고 중기 물량 가져가시는 가운데서 그 다음 후속 종목군들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 이런 식으로 뭐 한 9월 중순까지는 계속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먼저 올랐다가 조정 들어오는 거. SK이노베이션 같은 다음 달 정도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로 LNF 70% 올랐네? PCM도 지금 한 70% 올랐네? 에코비엠도 한 60% 올랐네? 이들 종목군들은 내일부터 어떻게 합니까? 좀 눌림 줄 때 타이밍 조절, 비중 조절. 물론 중기 물량은 정면 돌파. 우리 그 독종 회원님들께서는 한번 정면 돌파 전공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냥 뚫고 가는 겁니다. 그죠? 중기 물량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무슨 조폐공사도 아니고 개인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물량은 또 단계적으로 내가 한 서너 종목 있다고 한 두 종목 많이 올라왔어. 좀 끊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세팅 들어가는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번에 시장의 가장 기술적, 수급적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5월부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방에 강했던 조방어는 찌글찌글할 것이고, 그 당시에 개인들을 아주 죽도록 괴롭혔던 지옥의 불구덩이역까지 갔던 전기차는 이제 수익이 올라갈 것입니다. 높아질 겁니다. 자, 2달 이제 돼갑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번 시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코스피 대비 방산 및 2차 전지 주가 흐름 비교 분석. 이게 지금 코스피, 방산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박스죠, 박스. LIG 넥슨,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 나버리죠.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61선을 위협하죠. 한국공항도,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찌글찌글하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밑에서 움직이는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근데 오른쪽에 이제 2차전이 어떻습니까? 자, 밑에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퓨처엠, 코스피 지수 위에서 상단에서 놀고 있죠. 삼성 SD는 저기 멀리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도 코스피 지수 밑에서 놀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코스피 지수를 지금 안고 네? 디디고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LNF하고 에코프로 BM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삼성 SDI 에코프로 BM 집중적으로 제가 그냥 진단해드렸지 않습니까? 어때요?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예? 반대죠?
뭔가 이제 안 느껴지세요? 분위기가 뭔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 시장에 영원한 대장은 없는 겁니다. 월가 증시기관에, 예,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나무는 없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고, 대중이 합장하고 있을 때 시세는 거꾸로 간다. 박수 칠 때 떠나고,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뛰어들어라. 딱 그 격언에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 뭔가 수급의 변화가 생기네. 방사는 지금 코스피 지수 밑에 있고, 2차전지 코스피 지수 위에 있네. 김봉만이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되는데, 그럼 되면은 그 전략들을 밀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운수 장비, 방산이 왜 밀리깁니까? 왜 밀려요? 여러분들. 원래 제가 이런 것은 이제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혹시라도 제가, 예.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 지난달부터 조선도 마찬가지 이제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신규도 들어가봐야 크게 이제 수익이 안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코스피 운수 장비 업종이에요. 운수 장비 업종. 그러니까 운수 장비 업종은 뭐가 들어갑니까? 자동차가 들어가죠. 현대 기아차. 그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방산이 들어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LI 덱서. 또 뭐가 들어갑니까? 조선이 들어가죠. 예, 요 세 개가 운수 장비 업종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동차는 안 움직였고 방산과 조선이 움직이면서 이 코스피 운수 장비 업종 이렇게 딱 당겨버린 거예요.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디예요? 이때가 2011년도 고점이죠. 15년 저항이죠. 15년 저항. 여기서 5년 동안 여기서 그냥 끌어올렸죠. 여기 중간 마디에서 한번 꺾였다가 돌파하면서 여기서 N자로 올라갔다. 그래서 방산이 밀릴만도 하더라. 밀릴만도. 요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막말로 돌파하더라도 이 자리에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왜? 이게 이제 이때처럼 최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런 지역이 있다. 요런 지역. 지금 대부분이. 요런 지역이 있다. 요런 지역이.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요거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 분들이 지금 뭔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죠? 겁먹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뭐 지금 공매도 칠만하니까 무슨 뭐 호재 나와가지고 2차전지 그냥 확 급등시켜버리고 막, 삼정 같은 경우도 막 제로 나오면서 테슬라 막 공급계약 제로 나오고 하면서 막 올리고. 자, 삼성전자 7월부터 어제까지 공매도 수량 보시면, 이제 7월 말 정도, 요때 제가 이제 한번 좀 차익을 좀 하시라고 단기 물량을 했던 이 당시에는 240만 주, 뭐 이틀 동안 거의 500만 주 나와서 공매도가. 그러니까 7월 저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일단 일부는 차익하는 게 맞죠. 005930. 이게 바로 데이터 매매거든요.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죠?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 뭐라고 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저점에 매수하시라 계속. 그냥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욕먹는다고.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월 중에 7월 달에만 24~25% 올랐어요. 월 중에만. 한 달 동안. 이게 2000년도 들어서 아마 한 4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엄청 오른 거죠. 예. 근데 최근에 또 이제 고점 막 돌파를 하는데 공매도가 안 나오네? 네? 7월 저점, 그러니까 5월, 6월 저점, 7월 그 중간 저점이 있을 때보다 더 안 나와요. 뭔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하이닉스도 이제 반등 들어오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매도 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일단 하이닉스도 한 60에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틀 연속 급등 나오고 하니까 그 영향 때문에 그런데, 하이닉스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고점에서 한번 차익을 하시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약간 하방 경직 정도 확보하는 구간이다.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 그 2차전지 보시면, 자, 종목별로 보시면, LG에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지난 그 7월 29일 날, 30날, 요때 이제 한 18만 6천 주 정도, 그때 이제 급등 나왔을 때, 공매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가 주가는 크게 안 밀었죠. 안 밀었는데
LG엔소 같은 경우도 그 7월 초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주가는 그 윗선에 한참 올라와 있는데 불구하고, 예, 자, 잠깐 그림 보시면, 차트 보시면요. 네, 7월 초 중순부터, 7월 초 중순. 예, 요 정도, 지금 현재 주가 좀 위에 올라와 있는데, 공매도가 안 나와요, 공매도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여기서도 공매도, 이 당시보다 공매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가가 저점에 30% 넘게 올라왔으면 상식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빠질 거라 생각하게 되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3만 천주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대체장고 다 종목별 분석해드렸죠. 그게 이제 계속 5월부터 막 줄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이때 아니었어요, 저점이었을 때. 이래서 우리가 데이터 매매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데이터 매매는 남들보다 먼저 알잖아요. 먼저 아니까 먼저 저점에 매수하고, 먼저 아니까 먼저 고점에 한번 끌었다 다시 한번 또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대체한거가 지금 많이 감소했고, 공매도가 많이 증가했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저는 아니까, 예, 종목도 이제, 회원님들, 지금은 이 종목이 났습니다. 요거 차익하고 나서 이쪽으로 좀 들어가시죠.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거죠. 자, LG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주가 지금 조정이 나옵니다만은, 뭐 저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예,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더라. 이게 어느 특정 종목에 뭐 한두 종목만 이렇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반등 줬다가 또 다시 한번 또 크게 대밀리겠는데? 다시 한번 저점까지 미는 거 아니야? 2차전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어떻습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장고도 뭐 200만 주 안팎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뭡니까, 이거? 7일날, 8일날, 8월달 6,000주, 뭐 4,000주, 4,000주, 만주도 아니에요, 4,000주. 어저께 23,000주. 완전히 그냥 지금 씨가 말라가죠. 안 나와요. 네?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도 이것도 급등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나 보죠? 그죠? 자, 포스코홀딩 잠깐 볼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점에서 한 45%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자리 좋잖아요. 조정이 들어오는. 요 정도 자리. 부담 없지 않습니까? 공매도 안 들어오고, 안 나오고. 고점 두고, 30% 넘게 한 절반 정도 조정 주고, 지금 거래 안 나오니까, 요 박스 구간에서 여기서 혹시 때리신 분들, 아니면 여기 밑에서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은 포스코홀딩스가 또 다시, 예, 자리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 다음에 또 9월 때도 뭐가 있습니까? 스터디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러미, 예? 정상회담 있죠? 러시아, 미국, 러시아, 알래스카에서. 근데 만약에 휴전 얘기 나와,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 나오면 재건 얘기 나오죠. 재건 얘기 나오면 철강 들어가 인프라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것도 제가, 예,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현대건설기계.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이 시간에. 현대건설기계, 여기서부터 얘기해가지고 현대 두산 인프라하고 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 벌써 100% 넘게 올랐어요, 100% 가까이. 신고가죠? 미리 선침해요, 선침해. 그러면 철강 같은 경우 수요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나온다 그러면, 안 나와도 번전이고 나와주면 좋은 거고. 근데 또 9월 달에 뭐라고 했으면 중국에서 공급 구조 조정한다네? 공급 구조 조정해. 포스코홀딩스, 주가 싸지. 내년 실적 돌아왔을지. 그 다음에 자회사, 포스코 포천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 다 저점 이미 나왔죠. 네? 지주사로서 상반기 때 오른 게 뭐 있습니까? 저 PBR 관련 중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스토리도 좋고, 가격도 좋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불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불조절만. 불조절이라는 게 뭡니까? 비중과 타이밍 조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퓨체엠. 네, 퓨체엠 어제 공급 해지했다 그러죠. 한 9천억 정도? 1조 원 조금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퓨처엠이 어제 8% 급등 나왔다가 한 3% 정도 지금 빠졌는데, 아이고, 그 전에 뭐 공급, 계약했을 때는 그때는 주가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아니, 퓨처엠이 지금 제가 또 여러분들께 다 분석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100조 가까이 수주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는 9천억이야. 100분의 1. 그거 가지고 주가를 오늘 3% 빼버리죠. 오르니까 뭐 개인들 떠냐. 아, 이것도 눌림 주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또 장중에. 아, 그 공급계약 그럼 체결했을 때 올라갔냐고, 주가가. 그리고 왜 또 해지를 했습니까? 어떤 기업이라고 이제 기밀사항이니까 공시 보게 되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ESS 사업 전환 포기. 그러니까 ESS 관련 기업인데 저는 이제 중국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한테 소재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ESS 기업들 아주 그냥 단절을 시켜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ESS 사업 이제 포기를 하면서 포스코 퓨처엠과의 공급 계약 해지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아, 드디어 우리나라 ESS 관련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성장성, 이제 중국에도 지금까지 장했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이제 먹으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하나씩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패스. 아시겠죠? 예, 그 이상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도. 자, SDI 어떻습니까? SDI 요즘 최근에 좀 올라가니까 이제 공매도가 조금 느리게 했는데, 지난 7월 중순보다. 예. 근데 뭐 지금 주가 중에 오른 것도 없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습니다. 좌우지간 글로벌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바로 삼성 SDI가. 차트 잠깐 보시면.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006400. 어떻습니까? 제가 어항수 금붕어 패턴을 했죠? 어항수 금붕어.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팍팍 누르고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팍팍 누를 때 매수 못 하셨던 시청자님께서는 만약 사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한번 주중에 한번 눌림 주게 되면 21만원에서 한 20만원 사이. 이거 매수 땡큐죠. 하다 지금 올라가잖아요, 막. 하다가. 요즘에 하다가 막 올라간다니까요. 하지 마시고, 주식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와 손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여기가 저점이다 그러면 클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수 클릭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여기가 단기 고점이다 그러면 일부는 차익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략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손은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다른 종목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머리와 손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주식은. 올라올 때 금방 올라와요. 찌글찌글 하다가. 그게 이제 주식이에요. 네? 주식은 한 방이죠, 한 방. 한 방.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25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네, 그런 시장이 지금 도래하거든요. 더벅 지금 걸어 들어오는 소리를 우리 일반인들은 못 듣고 계시는 거야. 우리 다 들리는데. 그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는 거거든요. 주식은 한 방이거든요. 25년 만에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못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게 제가 좀 안타깝죠. 아무튼, 예, SDI도 지금 뭐 공매도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은, 예, 조금 부담을 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이번 달 정도 조정 나오면, 왜냐면 또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서 한 70% 올랐다가 지금 조정 들어오면서,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조정인데, 지금 순환매 장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서서히 이제 매수 타임이 들어온다. 다음 주 뭐 지나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돌아가면서.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의 상승세가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네? 언제 그래냐는 듯이, 예, 그 방출됐던 배터리가 아주 그냥 충전이 그냥 방전된 배터리가 무슨 뭐 전고체 배터리야, 이게? 아주 급속도로 충전되면서 벌써 14만원, 24만원. 14만원. 엊그저께 8만원, 10만원 밑에서 놀았었는데, 5월 달에. 14만원.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패턴은. 예, 일단 한번 눌림 줄 때.
네? 눌림 줄 때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거래량 봐가면서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공매도 물량이 지금 안 나와요. 크게. 최근에도. 주가는 저점에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공매도는 지금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뭔가 공매도 세력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상당히 이제 똥줄 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좀 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자리가 났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예. 에코프로는 약간 가격적 부담이 없죠. 이 기업은 내일의 응도 눌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 가능합니다.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서 70% 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죠. 지금은. 눌림 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캠이 어제 급등 났어요. 엔캠은 그동안 공매도 계속 없었습니다. 이것도 공개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수익 주죠. 네? 코스피 신소에도 어제 급등 났었죠. 엔캠 어제 또 막 20% 넘게 급등 났었죠. 오늘 눌림 좋습니다만. 근데 엔캠이 어제 공매도가 급등 나서 한 9만 9천 주 나왔는데, 근데 엔캠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 지금 현재 공매도 잔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600억밖에 안 돼요. 6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도 이후에 내일장 이후부터 눌림 주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 2, 3일 정도 좀 여유 있게 저점에서 동참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다음에 제가 또 시간 되면 작년에 기관하고 외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 제가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중에 바로 엔캠이 또 상위 종목. 외국인 다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캠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더 인내하시고 끌고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진짜 최꼭지 정수리에서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외에는 어지간하면 손실 충분히 복구하고 수익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 하반기 때 요 그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요 그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서 놓고, 자, 정리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국내 계속 지금 박스죠, 박스. 예, 박스입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예, 중소 개별주, 소형주는 요게 이제 이번 달 넘어가야 타이밍 들어와요. 삼성전자 이제 다시 눌림목 재매수 차익하신 분들은 중기 물량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 2차전지 전략 변화 없습니다. 단지 이제 투트랙 전략. 순환매로 움직이니까. 자, 이제 개별주도 움직인다, 2차전지. 전고체, 이수스페셜, 동아기업, 바닥권에 있잖아요. 동아기업, 바닥권에 있죠. 소재 쪽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개별주 있죠. 그다음 장비 쪽,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PNT라든지 뭐 이런 쪽,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데 없기 때문에 대형주 조금 눌림 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타이밍 기다리시고 바닥권에서 못 올랐던 2차 전지, 전고체, 소재, 장비 이런 쪽 순환매 상승을 예상해서 미리 선침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일은 아마 공개방송, 유튜브 공개방송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레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공개방송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김봉만의 맥점 매매 공개방송에서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 여기 우리 또 마음을 가다 잡는다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드렸듯이 댓글에 독종이라고 한 번씩 딱 올리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